안녕하세요. 이과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수의 과정에서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변곡점이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곡점이란 오목과 블록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지우개구나. 이렇게 된 함수의 그래프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 그럼 여기는 블록한 상태에서 오목한 상태가 됐죠. 여기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 여기는 변곡점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블록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또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변곡점이 무엇인지는 대충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오목 블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목 블록 얘기할 때 못 알아들으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 오목해요, 블록해요? 당연히 오목하지. 이거 유치원생도 알겠다. 근데 이게 오목한 걸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블록한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오목함과 블록함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이 과정 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한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이 과정으로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실수 a, b, c를 뽑아보겠습니다. 임의의 실수예요. 임의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 5개 중 하나가 성립하면은 fx는 오목해요. 볼록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목한 거부터. 자, 첫 번째 fx가 f 프라임 a x 빼기 a 더하기 fa 보다 커요. 언제? x가 a가 아닐 때. 그 구간 내에서. 자, 이 부분 어디 익숙하죠?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은 직선의 기울기죠. 상수야. 여기 상수. 함수 아니야. fa입니다. f'A.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a, fa를 지나겠군요. 그렇다면 이 직선은 뭘까요? fx의 a에서의 x는 a에서의 접선이에요. 오목할 때 접선을 쫙 그었어. 그럼 이 접하는 그 접점을 제외하고는 fx가 그거의 접선보다 더 크죠. 이 구간에서. 그럼 fx는 이 구간에서 오목한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a 빼기 b분의 f a 빼기 f b가 b 빼기 c분의 f b 빼기 f c보다 작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여기가 a라고 나와보고 여기가 b라고 나와보고 여기가 c라고 나와볼게요. 그러면은 ab 이 기울기가 bc 이 기울기보다 작죠?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요. 네. 3번 f 프라임 a는 f 프라임 죄송합니다. 제가 조건 하나를 빼먹었어요. a는 b는
C 이 순서예요. 맞죠? F 프라임 B보다 작아요. 이 부분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착착 양수 음수. 그럼 항상 이렇게 양수 음수 정해주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봅시다. 이거 오목하거든요. 이것도 음수란다. 양수인데 절대값이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큰 거야. 맞죠? 그리고 4번은 편행사변이 아니고 사다리꼴의 넓이야 정적분을 이용합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초등수학을 사용해서 구해줘 보면 b 빼기 a분의 fa 더하기 fb를 2로 나눠주고요. b 빼기 이거 여기 있습니까? 있고요. 거기에 b 빼기 a를 곱해주면은 이 평의 사변이 난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넓이는 인테그랄 ab fx인가 아닙니까? 맞죠?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오목하겠죠. 자, 다음 5번. 다섯 개였네 이게. 잠깐만요. 얘 뭘 빼먹었지? 이거 있고 제가 뭘 빼먹었죠? 잠깐만요.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 A랑 B가 있어요. 여기는 FA, FB겠죠. 그럼 여기에 Y좌표는 뭐가 돼요? 2분의 FA 더하기 FB가 돼요. 맞죠? 그런데 여기 X축의 수선일반을 떨구고 그 수선과 fx의 그래프의 교점을 봅시다. 여기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b를 fx의 대입한 값이 되겠죠.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건 오목한 거예요. 볼록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부등호 싹 다 뒤집어 주면 돼요. 맞죠? 판서가 좀 지저분하긴 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차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해 볼 거냐? 일단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대칭성이 없는 함수 배울 때 점대칭 함수를 어떻게 배웠죠? fa는 2분의 fx 플러스 f2a 빼기 x 면은 fx는 a, fa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3참수도 그냥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3참수는 마이너스 3분의 3a 분의 b,
이거를 여기 대입한 값.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요. 이거 x에 대해서 항등식 만들자 하면서 그냥 폭풍 계산하면 돼. 근데 귀찮죠? 저는 다른 방법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fx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부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먼저 3차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옵니까? 2차함수가 나오죠? 그 3차함수를 x축으로 잘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2차함수를 x축에 그 대칭축이 되게 우함수로 맞춰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fx를 f0을 한 어디 정도 잡아볼까요? 이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참수는 이쪽으로 갈 때 이 넓이는 음의 넓이죠. 그러면은 좀 꺼졌다가 이 넓이는 양의 넓이죠. 다시 오르겠네요. 자, 근데 이 참수는 뭐죠? 우함수죠. 그러면은 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 그리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온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점대칭이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설명이 아직까지는 부족했거든요. 자, 이제 설명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서 임의의 굳이 마이너스 a랑 a 사이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걸로 하자. 임의의 a를 잡아봅시다. 임의의 a를 잡고 나면은 지금 이 넓이 빼기 이 넓이는 얼마예요? 인테그랄 0a fx죠. fx를 이 참수라고 둬봅시다. 맞죠? 그러면 그 임의의 a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임의 a니까. 그리고 자, 이 넓이 봅시다.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얼마죠? 우리는 지금 이 점에서 이쪽으로 그려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밑끝을 어디로 잡아야겠어요? 0으로 잡아야겠죠? 0 마이너스 a fx겠죠. 근데 fx 뭐야? 우함수야. 응?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함수를 그릴 때 밟아온 길을 정확하게 반대로 밟아 나갈 건데, 자, 그냥 전체 그 함수 값이 변하는 것만 살펴보고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아봐요. 일단 우리가 전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a라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고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겠죠. 부호고려 있을 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은 이 값이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려질 때 밟아가는 길을 똑같이 밟아간다.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두 개 같아지고 이 두 개 같아지죠.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 세 개도 같아져요. 봐봐요. 임의의 함수 fx가 있는데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은 y축 위에 그 특수한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게 뭡니까? fx가 임의의 점을 잡아도 다 대칭이니까 점대칭 함수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fx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fx가 아니라 그 새로 정의합시다. gx 그냥 라지 fx가 점대칭이란 말이죠. 맞죠? 혹시 지금까지 제가 fx를 2참수랑 3참수에 혼동해서 썼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참수는 아직 남았구나.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 특수한 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특수한 점이란 이제 말하겠습니다. 도함수 값이 극값을 갖는 점이에요. 3참수는 미분하면 2참수가 되니까 도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점,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x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은 함수의 모양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막 이딴 데 그려줘도요. 라지 fx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뭐죠? 변곡점. 왜 변곡점일까요? 아까 이 부분을 봐주시면은 이 옆에서는 여기서는 도함수 값이 넣는 값이 커질수록 나오는 값은 작아지고 있죠. 여기서는 넣는 값이 커질수록 나오는 값도 커지고 있죠. 따라서 블록에서 오목으로 바뀌었기에 fx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 아니라 라지 fx의 이 점은 변곡점입니다. 이제 그럼 3참수의 변곡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뭘 증명했죠? 3참수는 점대칭이에요. 그러면은 3참수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d는 y랑 그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변곡점이니까 그리고
이 점은 이 직선 위 그리고 라지 fx 위에 동시에 있으니까 이 점 두 개는 이 라지 fx의 변곡점을 중점으로 하고 있겠죠? 초등 수학이야. 점대칭의 중심점에서 대응되는 점들은 길이가 이루는 거리가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세 점들의 x좌표는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은 이것만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방정식을 구해줘 봅시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직선 부분이 어떻게 됐을 거니까 블라블라블라는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 근의 합은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게 뭡니까? 3알파죠.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따라서 변곡점 x좌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a분의 b예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미분해보자.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y 프라임. 이 참수의 대칭축은 어디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b.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거는 뭐다? 세 근의 합에 봐봐요. 어떤 직선을 그어도 세 근의 합은 안 변해. 왜? 이 두 개는 남아있을 거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그어가지고 실근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중근이랑 세 실근이 나오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삼중근이랑요. 그러면은 중근은 실근 몇 개로 카운트해야 되죠? 2개로 카운트해야 되고 삼중근은 3개로 카운트해야 되겠죠. 그렇게 카운트해가지고 모든 근들의 합을 3으로 나누면은 변곡점 x좌표가 된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막 3참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여기서는 접하고요. 여기서는 교점이 생겨요. 여기 x좌표는 1이고요. 여기 x좌표는 10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접점이니까 2개로 카운트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00 하면 100이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뭐죠? 34가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실근들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변곡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참수의 비율관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변곡점 개념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여기를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먼저 그럼 D 더하기 D 더하기 A분의 3은 C가 되죠. 이거는 뭘로 바꿔줄까요? 1D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보시면 이게 뭐야? 내분점 공식이잖아.
따라서 이 부분은 2가 되고 이 부분은 1이 돼요. 근데 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부분을 상수로 둬야겠네요. k 프라임. 이게 꼼꼼하신 분은 직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변곡점에 대칭을 시켜주면 이 부분도 1이 되겠죠. 2 빼기 1은 1이 되겠죠. 또 이 부분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이 부분은 2가 되는데 또 2 빼기 1은 1이 되겠죠. 자, 1, 1, 1, 1. A, B, C, D, E는 서로 간에 대해서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럼 A, B, C, D, E는 또 뭐란 말입니까? 등차 수열이란 말이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요. 제가 그냥 변곡점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넥스트. 자, 아까는 제가 3참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3참수를 그려놓고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아까 말한 비율관계가 성립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바로 차이의 함수로 보면 되거든요. 복잡할 거 없어. 그냥 차이의 함수로 바로 넣는데,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A, B, C, D, E라고 하면은 A, B, C, D, E가 되겠죠. 이 C 부분은 완전히 확실하진 않군요. 일단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요. X축에는 어디가 닿습니까? 이 선을 우리가 지금 빼줘 볼 거예요. 이 전체 함수들에서. X축에는 A랑 D가 닿겠죠. 그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직선이나 아래에 있는 직선은 평행하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하게 그은 이 선과 지금 이 접한 이 선에 대해서 그은 이 선의 길이는 같죠. 따라서 이 부분도 B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도 2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라고 한다면 직선을 빼주면 이 뒤가 어떻게 됐을 거니까 변곡점에 잡히는 동일해서 이 부분도 똑같이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냥 또 재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넘기자. 이 그림을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그림을 착착착착착 완전 잘게 썰 거예요. 완전 잘게 썰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들 사이에 기울기가 생기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 길이가 0에 수렴하면서 거의 점이나 다름없는 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원래 이렇게 잘랐을 때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여기 정점이 있고 동점 두 개가 이렇게 수점한다고 합시다. 이때 완전히 거의 붙어가면서 이 세 개가 직선에 수렴하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 개가 잘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해졌죠.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야? 이 기울기야. 그래가지고 도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상수 하나가 더해진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적분해주면은 직선 하나가 더해진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직선을 한 개 더해주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좌표는 다 똑같고요. 우리는 이 사각형도를 세로로만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순전히 저의 재미를 위한 변곡점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